안녕하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정치 보복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고 박원순 시장이 오랫동안 서울시장을 펼쳤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해왔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야당 쪽에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해온 그 서울시의 많은 일들이 다시 그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당선되더라도 정치 보복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된 것은 개선하고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책임을 물어야 할 무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 서울시장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잘된 건 개선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검토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이 뭐를 잘못했고 무슨 문제가 있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보복을 하는 듯한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 부분이 참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가 어린 시절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을 하셨고, 그다음 이제 갑자기 서가시고 나서 최규하 권한대행 이제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잠시 맡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빼겠습니다. 빼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뒤를 이었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어받고, 그 다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어서 대통령이 쭉 이렇게 자리를 이어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순탄하게 지나온 대통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감옥 갔다 왔고요. 노태우 대통령도 감옥 갔다 왔고,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이 감옥 갔다 왔고, 김대중 대통령도 아드님이 그 감옥 갔다 왔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좀 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자면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그 좋아했었고 지금도 가장 좋아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대통령 가장 그 뭐라 그러죠? 인간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나하고 좀 비슷한 느낌, 동네 형님 같은 그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뭐 제가 어린 시절이어서 특별한 기억은 없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상당히 좋아하셨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도 박정희 대통령이 해왔던 그런 그 경제 개발을 비롯한 새마을 운동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다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잘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바로 앞 정권에서 잘못했는 부분을 자꾸 파헤쳐 가지고 감옥을 보낸다거나 어떤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니까 정권이 다른 쪽으로 바뀌고 나면 또 그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 됐을 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김영삼 대통령, 호칭을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런데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겠죠. 민주화, 박정희 대통령이 서가시고 나서 이제는 민주화가 되는 것 같다 해서 이제 김대중 쪽을 그 후보를 미는 사람과 김영삼 후보를 미는 사람 이렇게 갈리고 있었는데 맨 이제 군 출신인 전두환 소장이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상당히 이제 격렬한 시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문제에서 또 광주 민주화 운동, 그 항쟁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거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는 좀 이 안 좋은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정권이 끝날 때쯤 되면은 다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런 것도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임기 마지막에 급하게 북한으로 가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남북한의 어떤 그런 그 일들을 막 빠르게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저는 그 당시 때 느낌이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냐면, 그 당시 때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부동산가 폭등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정권은 그 보수 쪽으로 이명박 혹은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간다는 게 확실시 됐었습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상대편 후보가 누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쪽으로 많이 쏠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임기가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해왔던 남북한의 어떤 이 관계들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급하게 북한으로 가서 이제 다음 정권에서 못 바꾸도록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서둘렀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바뀌니까 다시 원점에서 뭐 천안함 사태라든가 이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일본하고의 갈등이 생기고 북한하고 화합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도 없는 것 같고 항상 끝나고 나면 전직 대통령은 감옥을 가거나 어떤 상당한 압박을 받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뭐 할 것 같은 그런 막강한 권력자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대통령을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더 막강한데 왜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이제 돌이켜 보니까 김두관 의원이 하는 말이 그거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어떤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검찰을 개혁시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가서 될 게 아니고 뭐 공수처라든가 다른 어떤 안전조치 검찰을 다 바꾸고 뭐 해가지고 그 다음 대통령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앞에 정권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캐내가지고 그 부분을 벌주기보다는 잘된 부분을 이어받고 잘못된 부분은 그냥 수정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했는 이 말이 저는 상당히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당선돼도 정치 보복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임기 끝나고 난 대통령을 다시 조사해가지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 있는 것도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이명박 대통령까지 감옥 가 있고 그다음 그 앞에 있던 전두환 대통령은 그 사자 명예훼손 해가지고 그 재판 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걸로 해서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악순환은 끊고 이제는 화합의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원래 사자성어 이걸 이제 한 해가 끝나면 나오는 그 사자성어를 뽑는데요. 아시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는 건 옳고 남이 하는 것은 그러다. 이게 이제 아시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적폐다.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그만둬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상당히 그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좀 비관론적 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영업은 지금 거의 뭐 붕괴 위기에 처해져 있고 그다음 그 돈을 자꾸 풀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탄소 중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야 하고요. 그 다음 중국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서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북한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한미일 공조로 해가지고 중국, 북한과 대립하고 있던 이런 구도에서 이번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북한과 화합하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일본하고 갈등, 대립 관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국을 또 완전히 믿을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그 우리나라를 왠지 좀 속국으로 두려고 하는 그런 좀 그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믿을 수도 없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은 적폐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싸우는 이런 풍토로는 절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화합하는 손을 내밀고 정치 보복하는 악순환을 끊고 모든 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빨리 찾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하도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관계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